같은 직업, 다른 나이, 세대 공감 토크쇼. 세대를 뛰어넘는 커리어, 잡수다 코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년 동안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덕분에 챌린지, 아마 해시태그도 많이 거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의 영웅들입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난 2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으신 분들인데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이죠. 백의의 천사, 간호사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고요. 올해 5월부터 또 재취업을 해서 지금 신규 직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전금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 간호사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코로나 시기에도 더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간호사라는 직업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부모님이 저희 5남매 키우시면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빨리 취업을 해서 뭔가 좀 보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적이 있었는데 경련 때문에 경련 발작을 일으킨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오셔서 콜벨로 오셔서 되게 척척 처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멋있다 이 느낌만 있었는데 이렇게 간호학과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응급약물이 준비돼 있었고 어떤 프로토콜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38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나를 좀 버티게 해줬던 힘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정금숙이 저렇게 오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좋은 사람이 제 주변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또 일복도 많았어요. 일복도 참 많았는데 일복을 상회하는 인복이 저를 이렇게 오래 버티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숙 선배님께서는 그래도 일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제가 사회에 첫 발을 이제 디뎠을 때 저의 수간호사, 저의 직속 상사이신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뭐 신규원사들 실수도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힘든 과정이 있는데 아직 늦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지금 계속 이쪽 일을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도망치라는 얘기. 근데 이런 네, 선배들이 와서 한 번씩 아직도 다니니 왜 아직도 있니 이제는 전과 할 때 되지 않았니 할 때 많으신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3년 전에 이제 신규 간호사 되셨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버티는 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간호사란? 전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평범한 한 사람이고 그냥 간호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평범한 사람이지만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감사한 존재고 누군가한테는 영웅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는 꿈을 하나 더 알려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커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전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진 학생은 보면 네. 굉장히 차분하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를 잘 하실 것 같고 우리 선생님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활기차게 하실 것 같다는 조금 성향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분한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환자한테 이렇게 좀 밝게 다가가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 이제 본인의 병 때문에 많이 우울할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밝은 얼굴로 따뜻하게 좀 접근을 해주자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라는 게 사실 뭐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적으로 보듬어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계시고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많을 것 같던데 우리나라 의료법상에 보니까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12명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정해뒀지만 사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별한 처벌이 없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거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큰 대학병원은 간호사 한 분당 25명의 환자를 맡았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논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간호사라고 하면 주사 처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셔서 그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건 해부 생리학은 물론이고 모든 신체 계통을 통틀어서 정신간호학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소통할 때 쓰이는 의사소통론까지 모두 배우고 있거든요. 복합적인 간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의료 상황들 뭐 절대 안정 아니면 뭐 응급 상황 엄청 긴박한 상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30여 년 이렇게 간호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뇌동맥류라고 뇌에 이제 꽈리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절대 안정을 해야 돼요. 이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라 하면 침상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환자분이었는데 입원한 지 그때 이제 수술 대기하면서 기다린 때가 뭐 벌써 한 5, 6일 막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저 환자 머리는 어떡하지? 그때 학생 때 배운 헤어 샴푸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이니까 했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머리를 감겨줘서 너무 고마웠던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타킹 몇 개를 이렇게 싸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환자분이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크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그때 참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간호사란? 저는 감히 우리 간호사는 소명을 받은 직업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위로부터 뭔가를 부여받고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진 후배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습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본다면? 저는 실습을 외상중환자실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뭔가 처치가 있을 때마다 무혈식인 환자한테도 귓가에 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렇게 소통하는 게 간호할 때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배웠던 게 다르지 않구나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청명은 또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현장 보면 진짜 따뜻하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금속 선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들을 보내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잖아요. 은퇴 후에는 또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3월, 4월 잘 놀다가 근데 어느 순간 좀 무료한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이제 무료해지면서 우울한 건가?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기술, 뭐 간호라는 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꼭 뭐 직업을 갖는다기보다 그래서 봉사를 좀 해볼까? 여기저기 이제 저를 조금 바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5월부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신규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한다. 존경스럽지만 저는 어렵지 않을까. 나도. 반대로 은퇴를 만약에 하시면은 선배님처럼 돌아가서 다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간호사 말고도 나중에 교수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신 것처럼 더 공부도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다른 저는 두 분이랑 나도 여기 삶을 맡고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저는 은퇴와 동시에 저는 욜로 할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또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전금숙 한때 막 열심히 일했던 전금숙 내 존재가 이게 맞나?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허무감 같은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두 분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정금숙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게 실제로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게 하나 나왔어요. 요즘에 그 실버 우울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은퇴를 하시고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사회 참여를 하면서 네. 우울증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대답이 절반이 진짜 높긴 네,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시니어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은퇴를 하시고 또 일을 하실 준비하실 많은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셔도 어떨까? 어때요? 간단하게 한마디? 어때요? 네.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나에게 일이 주어졌다면 서슴지 말고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만한 일, 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그 정도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이런 일 해도 돼? 뭐 이런 거 다 정말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영상을 저는 20년 후에, 요연 씨는 30년 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간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금숙 선생님 그리고 김윤진 선생님이 되실 우리 김윤진 학생과 얘기 나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직업에 관한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업 다른 나이 세대 공감 토크쇼. 세대를 뛰어넘는 커리어 잡수다 코리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